네,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박중훈 교육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공식적인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경남도도 개인적인 모임 역시 취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창원시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 즉 BRT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돼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같은 내무반에 있는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연일 경남에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박중훈 교육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정숙 기자, 이 경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명대네요. 네, 지난 16일 경남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이었는데 17일 오전 12명을 보이더니 오후 1시에 이미 34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루 최다 발생 수치는 46명입니다. 지난달 25일이었는데요. 이때는 진주시 이통장 연수와 창원의 아라리 단란주점이란 특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확진자가 특정 장소나 특정 집단 위주로 나왔던 이전과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집단, 특정 이슈와 관련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일상 접촉으로 전방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경남에선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 중 창녕 2명과 창원 2명은 창녕 장례식장과 관련된 확진자고요. 김해 확진자 중 5명은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또는 직원이었습니다. 김해에선 일가족 4명이 확진되기도 했고요. 거제에선 16일 확진된 조선소 직장 동료와 접촉한 직원 2명과 이 중 한 직원의 자녀도 감염됐습니다. 창원에선 어린이집 직원과 원아가 감염되는가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경남도 교육청에도 확진자가 나온 만큼 긴장감이 큰데 박종훈 교육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확진자는 본청 2층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15일까지 출근을 했지만 16일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았고 17일 양성을 받았습니다. 교육감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본청 2층에 있는데요.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4일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즉시 검사를 받았고요. 14일을 기점으로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44명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교육청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도 직원들에게 검사를 당부하고 오후 3시 반쯤 귀가 조치한 뒤 긴급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육청도 직장 폐쇄 조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려했지만 직장 폐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만약을 위해 18일까지 재택근무가 진행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확진자 소식이 나오자 본청과 인근 이청사 직원들을 긴급 방역을 위해 모두 조기 퇴근시켰는데요.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조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직원에게는 이동 제한과 대기 지침이 내려졌고 교육청사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네, 비상 상황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야 할 텐데 도 차원에서도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도 많고 경로를 모르는 감염도 이어지는 만큼 지금은 선제검사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남도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며 의심이 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창원에선 전화번호만 제출해 검사를 받는 익명 드라이브 스루 검사도 진행되는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노력하고 조심하면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대되면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예년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다 제야의 종, 해맞이 등 행사 취소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썰렁한 연말 풍경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각 지역에서 울려 퍼졌던 제야의 종소리. 매년 타종식이 열릴 때면 각종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립니다. 하지만 2021년 타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소가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종무식과 시무식 등의 공식 행사도 모두 취소됩니다. 새해 맞이 희망 메시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방영으로 대체될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수상하는 분도 띄우면서 또 오늘 방금 촬영했던 이 송년 인사도 그 자리에서 알려주면서 좀 더 긴장되게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자. 어차피 우리가 거리두기 또 이 코로나19에 우리 공직이 잘 우선을 해야 된다는. 지역의 유명 해넘이, 해맞이 명소들도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창원 진해로 앞에서 열리던 해넘이 행사는 물론 통영 이순신공원, 거창 가막산 해맞이 축제 등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김해시도 경남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정한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에 맞춰 타종식과 충원탑 참배 등의 주요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회 등의 소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연말 행사가 취소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사학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오랜 기간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 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창원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변경할 간선 급행버스 체계, 즉 BRT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4월 개발 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에 제출했고 관련 부서 협의와 국토교통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단계 원희대로 구간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2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 6월 개통될 예정이며 6호 광장에서부터 도기의 광장까지의 8.7km 2단계 구간은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LG 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품을 파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데 마케팅에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잘 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군복무 중이던 2018년 12월 16일 내무반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있던 일병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성기를 툭툭 건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에 당시 수면 행동장애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창원 스마트 슈퍼 1호점인 뜨는마트 나들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매장 내 스마트 설비를 관람하고 직접 셀프 결제를 체험했으며 스마트 슈퍼 1호점 견판을 전달했습니다.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시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시 보건소가 2년 연속으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한방으로 갱년기 제로 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한방 맞춤형 방문 관리를 하는 등 한의학을 활용한 다양한 관리를 이어왔습니다.